안녕하세요. 50대 이후 건강의 기준이 되는 채널 몸맛정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뚝딱 소리가 난다.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우두둑 소리가 들린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뻣뻣함과 함께 소리가 들린다. 혹시 그러면서도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무릎 건강 지키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절은 생각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0대 이후 무릎에서 소리 나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에 대한 것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몸맛정신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 그 정체부터 밝힙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고 갑니다. 의학 용어로 크레피투스, 관절에서 나는 마찰음, 연골이 닳거나 윤활액이 줄거나 마찰이 심해질 때 발생합니다. 딱딱, 우두둑, 사각사각 등 다양한 음색이 들립니다. 소리의 종류로 건강 상태 예측 가능합니다. 딱딱뚝뚝 소리가 나면 뼈와 뼈 마찰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관절염 초기입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면 공기 방출 또는 마찰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활동 전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리가 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운동 전후, 등산 후, 장시간 운전 후에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자체는 흔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통증이나 붓기, 뻣뻣함이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이 내는 소리,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나도 위험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관절 내 염증은 이미 시작된 경우 많습니다. 연골은 신경이 없어서 아프지 않아도 망가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무릎 소리와 뻣뻣함과 약간의 붓기만으로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무시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마찰 증가, 염증 유발, 관절액 감소, 연골 찢어짐, 관절 변형,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됩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연관된 질환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행성 관절염. 가장 흔한 원인은 50대 이후 2명 중 1명 이상 경험. 연골이 닳고 마찰이 심해지며 소리 발생. 특징으로는 아침 뻣뻣함, 걷기 전 힘듦, 점점 악화됨. 2. 슬개골 연골 연화증. 무릎 앞쪽 통증과 딱딱한 소리. 여성에게 많음, 계단 내려갈 때 통증 심함. 무릎을 자주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원인입니다. 3. 활액막염. 무릎 관절의 윤활액을 감싸는 막의 염증. 소리와 함께 붓고 열감 동반. 무릎이 욱신거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4.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갑작스러운 뚝 소리와 통증. 운동 중 계단 오르다가 무릎 접질리며 발생합니다. 회복 어려움이 있고 방치 시 수술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무릎 소리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그냥 소리만 났는데 62세 여성 사례. 무릎에서 1년 전부터 뚝뚝 소리에 통증 없어 방치하여 최근 계단에서 삐끗 후 걷기 힘들어짐. 병원 진단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중기 관절염. 결과는 수술과 재활 8개월 받음. 2. 무릎 소리 무시했던 55세 남성. 등산 즐기며 무릎 소리 무시. 무릎 마찰 소리 심해지고 통증 발생. 나중에는 보행 중 무릎 잠김 증상. 결국 인공관절 수술하였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무릎 스트레칭 3가지. 의자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 곧게 펴고 5초 유지 10회 반복. 벽에 기대어 스쿼트.
무릎 굽힘 최소화, 허벅지 강화, 발목 들기 운동, 발목만 올리며 무릎에 자극 없음. 기. 체중 조절의 중요성. 체중 1kg 감소, 무릎 하중 4에서 6kg 감소. 고도 비만 환자 중 관절염 환자 비율 3배. 감량 후 소리 줄어들었다는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3. 음식 조절 염증을 줄이는 식단. 설탕을 줄여야 하며 이유는 염증 유발, 인슐린 저항성 증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며 이유는 글루텐 관절 자극. 튀긴 음식을 줄여야 하며 이유는 트랜스 지방, 산화 스트레스 증가. 늘려야 할 음식 이유. 생강은 늘려야 하는 음식이며 이유는 천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늘려야 하며 이유는 면역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늘려야 하며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함. 브로콜리 황화합물은 연골을 보호합니다. 강황과 후추는 커큐민 항염 효과 배가 됩니다. 무릎에 좋은 자연요법과 민간요법. 1. 우슬차 쇠무릎차. 수천 년간 관절에 쓰여온 약초이며 하루 1에서 2잔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저혈압 환자나 이뇨작용 주의해야 합니다. 기. 돼지족 국물. 콜라겐 풍부하며 관절 연골 회복 도움이 됩니다. 뼈를 오래 우린 국물 형태 추천합니다. 짜지 않게 조리해야 효과 있습니다. 3. 냉찜질과 온찜질. 냉찜질은 열감, 붓기 있을 때 하며 온찜질은 뻣뻣하거나 아침 운동 전에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10에서 15분, 수건은 감싸서 사용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6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 생활 줄이기. 2. 무릎 꿇는 자세 피하기. 3. 딱딱한 신발 안됨. 쿠션 좋은 운동화. 4. 하루 20분 걷기. 5. 평지 걷기 또는 등산은 평지를 추천합니다. 6.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합니다. 무릎은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무릎 하나 아픈 게 아닙니다. 외출이 줄고, 체중이 늘고,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단지 걷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오늘도 몸맛 정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